지난 시간에는 공판조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강제처분 중에서 소환, 구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구속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다르며 보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도 다릅니다.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인 강제에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제도는 구금에 소요되는 국고의 절감, 장기 미결 구금으로 인한 피구금자 사이의 악감화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한 이유는 보석의 이유와 같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구속의 집행 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결정입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에는 증거의 수집이나 보전이 주 목적입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은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압수, 제출명령, 수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압수 대상은 물건 중 점유가 가능한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는 압수할 수 없지요. 다만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의 일부나 시체 등은 압수가 가능합니다. 군사법원이 행하는 압수의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은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병영이나 배 등의 장 또는 그 대리인, 주거지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등도 참여해야 합니다. 주거 주자가 주거 지자의 오자군요. 군사법원법 146조에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명령하고 나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다시 압수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나 물건이나 사람의 신체 등에 대해서 행하는 강제 처분과 이를 집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것이죠. 그래서 영장도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 발부합니다. 그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수색영장이 별도로 없어도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압수수색영장의 형식입니다. 증거란 사실 인정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법원법 359조를 보면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종류는 표와 같이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범인의 자백 등은 직접 증거가 되고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의 예에는 범인의 지문, 사건 현장 배회 등이 되겠습니다. 살인죄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범인의 지문은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증거는 사람의 증언, 그리고 감정 등이 있습니다. 증언은 본래 증거라고 하고, 감정은 전에서 듣는 증거라는 의미에서 전문 증거라고 하죠. 감정, 전문가들에 의한 감정 등이 인적 증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적 증거는 흉기나 작물이나 지문 등이 물적 증거인 것이죠. 증거 서류는 소송 절차에 관해 법령에 의해 작성된 소송 서류를 말하죠. 증인 신문 조서, 검증 조서, 감정 조서, 공판 조서 등이 증거 서류가 되겠습니다. 또 증거 용법에 따라서 본증, 반증, 보강 증거로 나눕니다. 본증은 거증 책임을 지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거증 책임을 지는 자는 검사가 되죠. 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그것이 본증이고, 반증은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이 되겠습니다. 알리바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증이 되는 것이죠. 보강 증거는 본증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를 보강 증거라고 합니다. 현장 부재 증명을 라틴어로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현장 부재 증명, 즉 알리바이는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범행의 일시에, 범행의 순간에 현장에 없었다면 그 범죄를 행할 수 없으므로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근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무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증거 재판주의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아까 본 군사법원법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공소범죄 사실 등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라는 규범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쟁송에 대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죠. 상대방을 못 믿는 데서 또는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등 다소 불손한 의도로 증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녹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꼭 불손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거액의 거래를 할 때 영수증을 챙겨놓는다든지 차용증을 받아놓는다든지 하는 습관은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재판주의 내용은 군사법원의 요체인 형벌권의 존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는 것입니다. 공소범죄 사실, 즉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위법성, 책임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범죄 조각 사유와 형의 감가 사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도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됩니다. 범죄의 간접 사실, 즉 범죄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 또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사유, 즉 양형의 조건 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질식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유죄 판결을 하려면 무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이 고유정의 사례를 보면 그가 진범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지만
3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탓에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유정 씨는 2019년 7월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의붓아들을 짓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죠. 당초 의붓아들 질식사 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 전후에서 고 씨의 행적에 주목해서 그를 진범으로 지목했었으나 의붓아들 질식사 사건은 정황상 범행이 의심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 낙지살인 사건이 있죠.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살인 사건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모 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상식적으로 낙지를 먹다 사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겨집니까? 여하튼 김 씨는 여자친구가 숨지기 전 보험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위조해서 자신을 보험 수의자로 변경한 점과 보험금을 받은 뒤에 유족과 연락을 끊은 점 등이 발각되어서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사망한 여자친구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자체의 성질상 증명 없이도 재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거재판주의가 배제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즉 일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컨대 역사상 명확한 사실, 자연계의 법칙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사회 일부에만 알려진 사실, 즉 상인이나 기업에만 알려진 사실이나 재판상 현재한 사실, 판례 등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 별도의 증명을 요합니다. 둘째, 법률상 추정된 사실입니다. 일정 사실이 증명되어 법규에 의해 다른 사실 존재가 추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추정을 깨기 위한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이나 군사법원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실체적 진실주의 등에 따라 법률상 추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사실상